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햇볕 정책 10년간 전혀 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성이 생긴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워낙 국내에서 펀딩이 안 되니까 제가 이걸 하긴 해야겠는데,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국내에서 뭐 정부에 전혀 협조를 안 해서 제가 2003년에 미국으로 워싱턴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정부에서 안 도와주니까 미국에서 막 제가 그 칸그레스 로비를 해가지고 그 도와주는 어원들 해서 미국 의회 돈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자금의 거의 90% 이상이 미국, 유럽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일본.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저희 활동이 죽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상당히 독립성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이사 활동 같은 경우는 해방 직후기 때문에 바로 북한에 친구들이 있고 내부 정치 공작 활동을 많이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이 되고, 그렇게 미비하지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백이사 활동은 당시에 대북 방송이라는 걸 활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북 방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우리 대북 방송을 듣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듣는 청취자한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향 소통이 좀 가능해졌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도 백이사는 한국 전쟁 당시에 켈로 부대로 많이 이렇게 흡수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독립적인 민간 언론 단체로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단체 직원들도 지금 거의 한 17명 정도, 상당히 작은 조직이 아닌데, 저도 이걸 뭐 5년 이상 운영하다 보니까 북한이 김정일 체제 무너지면 너희들 직장 사라져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일이 무너지고 하면 우리가 북한 방송 접수한다. 그래서 그냥 동북아의 거대 미디어 회사처럼 우리가 발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생 직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제가 쭉 고민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 활동인데 정보랑 경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이랑 핸드폰 통신을 합니다. 국경 지역에는 중국 핸드폰이 잘 터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매일 통화를 해요. 저도 옆에서 듣고 이제 우리 탈북자 기자분들이나 통화를 하고. 근데 정보를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하나가 민생 정보입니다. 누구나 아는. 예를 들어 화폐개혁 발표를 하면 그거는 북한 주민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민생 정보고, 그 다음에 평형 정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위급이어야만 아는. 이런 평형 정보는 저희들이 전화 통화로는 어렵고, 이제 우리가 출장을 가거나 중국 현지의 통신원들이 이제 가서 만나서 구두로 전달을 받는데요. 이 정보 활동을 하다 보니 가장 큰 문제가 신뢰도입니다. 이걸 가져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에피소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한 4월 말 정도였어요. 우리 기자가 가져왔는데, 김정일이 그때 미사일 쏘고 나서, 장거리 미사일 쏘고 나서 축하 연회하는데 영상을 했는데, 개성공단 임금 4배 인상 요구를 해라라는 교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듣고, 정황상으로는 상당히 그럴듯한데 4배 인상이면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기사를 안 냈습니다. 근데 묘사는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무슨 자리에서 무슨 자리에 했고. 그래서 한 2, 3주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다가 쭉 아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수집 됐지 않습니까?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래서 분석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당시 캐도 자료를 보니까 캐도에서 북한이 7배 인상을 요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딴에는 4배면 7배 많지 않네. 이거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래서 제가 5월 말경에 이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을 좀, 언론은 약간 센세이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개성공단 임금 280불 요구할 것,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기준 4배인데 70불로 본 거죠. 70 곱하기 4니까 180불인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2주나 3주 후에 개성공단 협상으로 내려왔는데 300불을 요구했어요. 왜 300불이냐? 자기들은 북한에 대한 75불로 계산한 거죠. 딱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소식을 보면은 독자분들은 몰라요. 뭘 모르냐? 제가 관리하는 소스가 A부터 Z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어떤 기사는 어디서 나오고 이 소스는 저는 알거든요. 그럼 요 4배 맞추는 소스 있지 않습니까? 1차 소스. 1차 소스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 소식통에서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 격상한 겁니다. 이 사람은 크레디빌리티 가중치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유형은 확인이 참 되게 어려운 기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5월 말경에 같은 소식통입니다. 같은 소스인데 김정일이 신장이 나빠지고 당뇨로 신장이 나빠져서 혈액 투석을 한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했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소스 강세 상당히 믿을 만하다. 그리고 다른 쪽 라인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어와요. 그리고 당시 5월달경에 김정일이 안 보였어요. 꽤 한 2, 3주 가량. 그래서 기사를 냈어요. 근데 한동안 확인이 안 되다가 얼마 전 산케이 신문에서 이제 그 구보다 기자인데 제가 아는 구보다 기자가 자기 독자적인 라인으로 확인해서 혈액 투석을 한다는 이야기를 냈어요. 물론 구보다 기자도 틀릴 수가 있죠. 틀릴 수가 있는데 그 구보다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투석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의사들한테 물어보고 투석이 두 가지 방법이 한가는 여기 그 손 쪽으로 연결해서 투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복막 투석이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김정일 사진 볼 때마다 혹시 손 여기를 가리지 않나 그래서 한참 그 몇 개월 동안 유심히 봤어요. 이 손으로 하면 흉터가 있을 테니까. 근데 이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투석을 한다면 복막 투석을 하겠거니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구보다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상계신문 기사에 쓰지 않았는데 이제 복막 투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 관계자분이 계시면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국가정보기관하고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희는 언론이니까 일단 팩트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프로파간다를 안 합니다. 섞지 않습니다. 그게 대원칙입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내면은 누가 다치겠는데 북한에 누가 다칠 수도 있고 이거를 잘못 내면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 투서가 들어와요. 투서. 그러니까 무역하시는 분 있잖아요. 북한 사람한테 돈을 떼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조지라고 이제 저희한테 투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그걸 내면은 좀 구체적으로 밝히면 소속을 거기서 이제 뇌물 먹었다고 잡혀가는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론으로서 해야 되느냐. 기본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람한테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갈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삼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안에 첩보 활동을 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잡혔다든지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럼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국내 국가기관이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국내 기관에 여러 가지 그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활동에 좀 자부심 같은 걸 느낀 건 언제냐면은 아까 우리 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디도스 테러가 났을 때 저희들이 작년 초부터 북한의 사이버 테러 쭉 그 밀착 취재를 했습니다. 해서 5월달까지 꽤 많은 정보가 모여 있었어요. 은행 해킹을 한다는 거라든지 게임 마니를 탈취한다든지 그 해킹 팀이 있어가지고 뭘 한다든지 그리고 북한 해킹 팀을 어떻게 누가 관리하고 있고 조직이 어떻고 그래서 디도스의 단서가 나왔어요. 직전에 사이버 테러가 있을 것이라는 단서가 나왔고 그래서 디도스 테러 직후에 파악이 됐었어요. 내용이 파악이 돼서 그게 복수로 확인이 됐어요. 단수가 아니고. 그래서 디도스 테러 난 그 다음 날인가 이틀 다음 날 제가 이제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해서 저희가 파악한 거를 쭉 이야기를 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특종을 해서 굉장히 많이 퍼졌는데 근데 그때 보니까 국가정보원 말은 국민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라고 뭐 말씀하셨지만 근거를 다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오보일 가능성이 물론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취재해서 저희가 팩트라고 확신한 거는 저희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디도스는 뭐라고 그러냐 국익을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해서 지켜야 되고 방어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있어서 제가 그때 글을 많이 썼어요. 여기저기 글을 많이 썼는데 저한테 막 이메일도 많이 들어오고 그때 막 협박도 많이 들어왔어요. 뭐 테러한다는 식으로. 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것 같아요. 국가정보원을 공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왜 니 같은 놈이 나타나서 방해를 하느냐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추가 취재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언론사로서의 일종의 레퓨테이션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 취재를 했는데도 계속 북한이 했다라는
근거나 단서들이 계속 나타났었어요.